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뭔가 개념을 바꿔보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뭐 경제가 망한다, 부동산이 망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물론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대한민국 자체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객관적인 이유를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뭐 아시아에서 사실 몇 나라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다시 이렇게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한국의 문화나 여러 가지 인프라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는 거죠. 그리고 산업 경쟁력도 굉장히 강력한 나라고 인프라도 굉장히 풍부하고 사회제도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뭐 건강보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만큼 보험 체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도 없죠.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뭐 약간은 좀 아직까지 국민인식이 좀 높지 않아서 이렇게 좀 인종 차별이 있다라든가 그런 게 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해결이 되기는 할 겁니다. 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방식으로요. 제가 왜 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일반적이에요. 한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게 맞는 얘기기도 하고 사실 우리나라의 뭐 탄생 설화나 아니면은 뭐 노래나 여러 가지에도 들어가 있죠. 뭐 단군 할아버지께서 털을 잡으셨고 이 한민족이 우리나라다.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뭐 5천 년 동안 이어온 민족이다. 막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한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세계에 있는 대다수의 나라들은요. 대부분 다민족 국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뭐 가까운 일본이랑 중국만 보더라도 그 나라 사람들도 우리만큼 한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은 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해할 때도 종종 오류가 생기는 게 우리는 한 나라 사람이면은 다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도시들이 막 독립을 하려고 그러고 하는데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 아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지방에 있는 학교에서는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아 다민족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한국인 애들이 왕따를 당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다민족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더 많으니까 순수 한국인 아이가 훨씬 더 소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인종차별 문제는 사라집니다. 왜냐?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사회 아니면은 나중에 점점점 비율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좀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점점점 그 그런 뭔가 외국인들을 배려하는 분위기 그리고 그 외국인들 사이에서 나오는 뭔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나오게 될 겁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다 그렇게 돼요. 됐었어요. 막 우리가 미국이나 다른 도시에서 뭐 한국인 시장이 나왔다, 한국인 국회의원이 나왔다 이러면은 되게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외국인 국회의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귀화를 했거나 아니면은 부모님 중 한 명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법적으로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뉴질랜드에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데 걔는 한국인이고 이제 또 일본 여자랑 결혼을 해서 뉴질랜드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야 우리는 너는 한국인이야 너는 일본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아이들이 좀 크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너는 한국인이야 뭐 일본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니야 우리는 뉴질랜드 사람이야. 아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가 한 세대만 건넌다고 하더라도 겉모습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군대도 갔다 왔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의무들을 다 했다 세금도 제대로 내고 있다 한국인이라고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죠. 외국인에 대한 반발심 이렇게 반감 같은 거는 그저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요즘에 지방에 빈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로 지방 거점 뭐 전라도 아니면은 뭐 경상도 이런 데에 그나마 대도시라고 하는데도 가보면은요, 빈집들도 많고 뭐 빈상가나 막 유령 도시처럼 된 곳들도 꽤나 많이 있어요. 그런 부동산들은요, 가격의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0에 수렴해 버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게 처치곤란이 된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와서 그거를 산다. 내가 이게 가치가 0일 수도 있었던 거를 누군가가 와서 뭐 1,000만 원을 주고 사겠다. 5천만 원을 주고 사겠다. 뭐 1억 원을 주고 사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거를 안 팔 사람이 있을까요? 실제로 뭐 제주도 땅들을 중국인들이 많이 산다 이런 거를 뉴스에서도 비판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나라에서 그거를 뭐 이렇게 막지 않는 이상 그냥 내 돈 주고 내가 산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제주도에 있는 땅을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10억이었는데 이거를 중국인이 와서 30억에 산대요. 그러니까 중국인이 아니라 그냥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생각한 가격보다 더 좋은 가격에 사준다는데 팔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죠. 제가 지금 뭐 맨날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것도요. 인구가 줄어들면 이거를 다 그냥 공실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인이라도 들어와서 이거를 쓰겠다, 임대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일에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안 된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뭐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만으로는 이끌어갈 수 없는 나라가 됐고, 여러 가지 건설 사업이나 뭐 3D 업종에 특히나 많이 있죠. 공장이라든가 많은 분야에서 이미 외국인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이미 다다랐고요.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안 좋게 볼 것인가? 자, 내 옆집에 뭐 인도 사람이 살고 파키스탄 사람이 살고 방글라데시 사람이나 뭐 러시아 사람일 수도 있고 프랑스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외국인들이 사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좀 뭐 나라별로 좀 싫어하는 것도 있고, 솔직히 얘기해서 막 미국 사람이 와서 살면은 좋아하는데 뭐 동남아시아 사람이 오면 싫어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나라 인식이 조금 되게 떨어진다라는 게 사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예,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나마 그렇게 되는 게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외국인들도 오기 싫어하는 나라여서 진짜로 인구가 줄어들어서 망하면은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겠죠. 근데 그나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잘 나라를 만들어 놔서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인구가 유입돼 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많은 산업들을 살려주고 있고 나중에 인구를 채워준다라고 하면은 아주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그나마 베스트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나 생각을 해볼게요. 뭐 고려라든가 아니면은 발해라든가 고구려도 그렇죠. 사실 뭐 이제 우리가 인식상으로는 한반도 이제 신라 백제 이런 데는 그냥 다 한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려나 발해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민족이 소수였고 발해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고구려인이 지배계층으로 있었고 대다수의 기타 부족들이 있었죠. 뭐 말갈족이라든지 거란족이라든지, 물론 그 당시에 정확하게 어떠한 뭐 분위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발해 고구려인들이 이제 지배 민족이었던 거죠. 그렇게 되더라도 고구려 민족의 나라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물론 그대로 나라를 뭐 제대로 오래 끌고 가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로마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대제국을 세운 다음에 본인의 민족들이 없어져 가지고 이제 다른 민족들의 나라로 바뀌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는 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지나고 나서 막 몇백 년 단위에서 봤을 때는 금방인 거지만 그런 나라들도 뭐 200년, 300년 이런 식으로 지속이 되기는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나 다음 대까지가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뭐 싱가포르 같은 데를 가보면은요, 싱가포르는 오히려 뭐
외국인이 이렇게 가사노동을 하거나 뭐 이렇게 낮은 일을 하고 싱가포르의 어떤 민족들은 다 잘 살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기는 해요. 그렇지만 싱가포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가 어떤 부부를 봤는데 가사 도우미가 놀러 오는데도 같이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은 놀고 이 사람은 아기를 보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허드렛 일들을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원래 살고 있는 원래의 민족은 어떻게 됐던 싱가포르인들은 나라가 잘 살고 하니까 외국인들의 노동력이 들어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나라가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들이 뭐 많이 그러기는 해요. 뭐 영국의 런던이나 뭐 독일의 베를린이나 그런 데 가보면은 세계 주요 그런 도시들을 가면은 수도들이요. 외국인 비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냥 외국인이 아니라 그냥 생긴 게 다를 뿐 그 나라 사람인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러한 중에서도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저출산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상태에서 정말 정말 다행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싶고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역시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공장이나 뭐 3D 업종들에서는 외국인이 없으면 이미 돌아가지 않는 상황까지 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20년, 30년 이렇게 지나면은 그 사람들이 정착해가지고 그들의 자녀, 특히 그런 정착한 사람들은 아이를 좀 많이 낳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낳은 아이들은 한국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나단, 파트리샤 이런 사람들을 봐도 그 사람들을 한국인이잖아요. 그냥 흑인의 피를 이어받았을 뿐. 그러니까 아니면 둘 다 부모님도 콩고 사람이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출생신고까지는 안 했나? 중간에 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한국인으로 법적으로도 한국인이고요. 그리고 또 조나단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하면은 그 자식도 한국인이죠. 그래서 한민족이 굉장히 줄어들고 한민족이 한반도에서 차지하는 대한민국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기는 있을 텐데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완전 나라가 망하고 뭐 어떻게 된다 막 이렇게까지는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국민연금도 지금 고갈이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한테도 국민연금 내고 이런 거 다 하면은 한국인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외국인들도 그렇게 하겠죠. 뭐 그런 건 나라들마다 정책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자 연금 세수가 지금 없는데 인구는 없고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한테 국민연금 받아야겠죠. 분명히 그런 이야기나 그런 법안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들도 국민연금이랑 이런 것들을 뭐 좀 조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네가 국민연금을 냈으니까 계속 우리나라에 살게 하면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뭐 국민연금도 우리가 지급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도 되겠죠.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이거는 나쁜 안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최선의 안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이미 지방에는 외국인들이 꽤나 많이 있지만 서울에서도 이제 외국인들을 내 이웃으로 살게 되는 날이 사실은 머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인종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마을이 달라지고 집값이 달라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조금 그런 분위기에 가까워질 것이다. 예,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